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들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기분 좋은 빨간불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정점을 통과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건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95% 오른 2,45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 강세에 지수는 오름세로 출발했고 장중에 1.35%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오늘의 상승장은 개인 투자자가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주도했는데요. 개인 홀로 2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은 1,000억 원 넘게 담아내면서 12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관세 우려 완화에 장 초반에 반도체 투톱 일제히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소폭 내림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1.92% 오른 708선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수가 700선을 넘어선 건 종가 기준으로 12거래일 만입니다. 이어서 수급 알아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사들인 반면에 외국인이 200억 원 넘게 팔자세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주 알테오젠 3% 넘게 오름세 보였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오늘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 알아볼까요? 먼저 HD 현대마린엔진 장 초반에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며 동맹국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발 수주 기대감으로 투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유니온입니다. 히토류 대체 소재를 만드는 자회사 유니온 머티리얼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중국이 미국에서 히토류와 자석 추출을 중단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투자 불패의 아이콘 현성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첫 출연이신데요. 예. 근데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시고 또 손절 없는 매매로 불패의 아이콘으로 이미 너무 유명하신데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급등할 우량주를 하루 전에 매수하는 노련한 투자자로 현성찬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오늘 제 방송을 잘 보셔야 될 이유는 방송 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겠지만 자, 일단 뭐 탑 10 종목의 수익률이 지금 이렇게 175%, 펩트론이 엄청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카페24 이런 종목들도 그렇지만 진짜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LIG 넥스원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TV에서 이제 보시는 그런 다른 그런 전문가분들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제가 이제 LIG 넥스원을 여기서 보시면 막 급락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지금 한 3일 정도 되게 급락한 시점에 LIG 넥스원을 갖다가 이제 TV에서 추천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종목을 또 보시면은 또 상당히 많이 좀 내려온 것 같죠, 그렇죠? 딱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께 TV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점과 이 시점이 누가 보더라도 도대체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을 왜 TV에서 추천을 할까? 대부분 다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를 갖다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를 더 간다 그러고 보통 이렇게 TV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막 3일 동안 급락하고 그런 주식을 왜 이때 얘기를 갖다가 할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시점들이 지금 보시면 바로 이날입니다. 3일 급락한 다음 날이 이제 제가 가격도 17만 원으로 딱 찍어드렸는데 보시면은 16만 9,300원인가? 그러니까 17만 원을 갖다 정말 딱 찍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가장 저점이었죠. 앞에서 보셨던 이 시점이 보시면 바로 이때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해서 급등을 해서 이 당시에 1차가 이제 17만 원에서 궁극적으로는 32만 원까지 90%가 수익이 난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앞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시점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보시면은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빠지는 거로 갖다가 TV 추천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막 가는 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빠지는 거로 얘기하지?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시점이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네. 그리고 다음 날 급등 한 이틀 나오다가 좀 내려왔다가 아주 폭등을 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21만 원에서 32만 원.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점이 이제 50%의 수익이 단기간에 난 거죠. 이제 이때는 어쨌건 궁극적으로 이때까지 32만 원까지 간 거. 그래서 보면 한 종목에서 제가 타이밍을 잡아드린 것도 그렇지만 140%가 두 번에 간단하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TV에서 이제 뭐 종목을 갖다 얘기를 갖다 할 때 보시면 저 전문가는 어쨌든 보면은 바로 그때가 아니면 지나서 보면은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다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이런 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면은 그래 어쩌다가 뭐 장님이 문고리 잡았겠지 하시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는 때죠. 그렇죠? 한 이틀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장대 음봉이 나온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도 네. 보시면은 이제 막 이때는 되게 많이 하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하락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시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시점에 TV에서 막 수천 분, 수만 분의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데서 왜 이렇게 급락하는 걸 얘기를 할까? 자, 또 보시면 이 시점들이 보시면 그 바로 다음 날부터 현대 로템이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요 기간의 수익률이 한 25%에서 30%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매수 시점이 언제냐 하면 요때예요, 요때. 요날. 자, 그래서 다음 날 7%짜리 급등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하락을 더 추가적으로 이 종목도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시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차에서 139%요 시점이요. 그리고 2차에서는 1차는 48,000원, 2차는 5만 원 그래서 130%.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점을 잡는 법, 이런 종목을 잡는 법 그런 부분을 저한테 좀 이렇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보통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 한 70%, 80%의 종목은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가 이제 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눌림목에서 상승 중 눌림목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이때가 17일 동안에 90%가 오른 시점입니다. 네,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TV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바로 한 15%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가 좀 빠지다가 이때부터 폭등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점이 한번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꽤 하락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날이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 날 장중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인 30만 5천 원을 터치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크래프톤 아시다시피 이제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 게임 대장주죠. 그렇죠? 예. 그리고 15%.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종목들이 여러분들 모르는 종목이 없으시죠? 앞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다 어떻습니까? 자,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는 종목 있으신가요? 보로노이도 시가총액 2조 4천억짜리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그래도 최소 5천억은 넘고 그래도 보통 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런 회사들, 기업들의 한 90% 정도는 다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그런 굵직굵직한 주식들. 제가 이제 어쨌건 한 20몇 년한 그런 좀 노련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소형주 막 그런 거 생전 듣보잡인 그런 쪽을 투자를 안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시점들이 다음 날에 이렇게 알테오젠은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주식인 이유가 시가총액 20조인 그런 대형주인데도 한 번 상승하면은 하루에 막 15% 오르고 그런 게 솔찬히 나오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밍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미 막 많이 오른 때 여러분들께 뭐 공략을 갖다가 공략주로 추천을 드리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어쨌건 여러분들께 이전에 이제 서울경제 다른 방송에서 하고 지금 약간의 텀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실제로 저하고 함께 저한테 주식을 배우는 분들은 어땠을까 보시면 자, 보로노이 주식 2조 4천억짜리 제가 이제 이 시기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번 급등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공부방에서 이렇게 급락을 한 날 그 다음 날 이제 보로노이를 갖다 보시면 보시면 시간이 8시 28분입니다.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이죠. 장 시작하기 30분 전에 보로노이에 대해서 1차 매수가 11만 2천 원. 11만 2천 원이면은 가격이 11만 원이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날에. 그러니까 딱 체결되고 그다음에 이게 22%가 급등했거든요. 자, 시가총액 2조 4천억짜리를 전일가에 매수로 갖다가 해서 22%가 고스란히 수익이 난 겁니다. 자, 그리고 매도 사행이 언제 나가냐 하면 15만 원에 매도한다. 그리고 보시면은 33%의 수익률이 4일 만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그래서 15만 원에 체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 뭐 2조가 넘는 이런 대형주에서도 정말 이런 상승이 나오는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그 경험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시면 5분 차트예요. 5분 차트인데 올릭스 종목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뭐 이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이 1조는 좀 안 하는 종목이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한 7, 8천억 정도 하는 뭐 그런 주식이죠. 자, 보시면은 이제 오후에 1차 매수 그래서 42,000원, 43,000원 그런데 시간이 1시 27분입니다. 그러니까 1시 27분이면은 이제 요 시기예요. 그렇죠? 요때부터 해 가지고 요렇게 42,000~43,000원 보시면은 이제 이 가격대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체결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20분 그러니까 2시간이죠. 2시간 만에 VI가 2번 걸리면서 25%로 갔다가 급등을 해서 42,000원, 52,000원까지 이렇게 한 120분 만에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당일에 뭐 8% 올랐을 때, 하이닉스가 6% 올랐을 때, 그럴 때 어쨌건 중대형주의 급등에는 항상 그 시초가, 전일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공략을 한 데에는 방향타 현성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0의 법칙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엑셀표가 있습니다. 자, 10%씩 수익을 24번을 갖다가 하면 자산이 10배로 증가를 합니다. 10%씩 24번. 자, 이게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는데 10%씩 해가지고 계좌 수익률이 10%씩 해서 24번이면 이게 이제 1억이 된다는 얘기고 4년 뒤에는 10억이 된다는 얘기고 6년 뒤에는 10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꿈 같은 얘기죠. 자, 그런데 주식 투자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잠깐만, 이게 과연 불가능한 얘기일까? 종목당 그냥 5%씩 수익을 내서 20번을 갖다가 성공을 하면 계좌 수익률이 10%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물리는 종목이 없어야 되죠. 물리는 종목 하나 나와가지고 막 마이너스 20%, 뭐 20%, 30%막 그런 거 나오면 뭐 이런 거 잘해봤자 멘탈도 흔들리고 그다음부터 주식 투자 좀 되게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중대형주로 가야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목표로 두는 데에는 우리가 지금 자산은 1,000만 원, 2,000만 원 혹은 뭐 3,000만 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몇 억 이상을 갖다가 그래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일단 세 번째, 하락장, 급락장에서 방어를 되게 잘해야겠죠. 최근 같은 장세였겠죠. 자, 제가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는 그 공부방에서 보통 매월 30종목 내외, 최근도 마찬가지예요. 최근도 한 30종목이 최근 한 달 동안에 나왔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폭락장에서 손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보유 종목은 모두 수익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투자한 것도 뭐 이제 뭐 그런 거예요. 뭐 알테오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제가 근무한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크고 그리고 두 번째 큰 그런 증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회사들은 이제 실력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직원들의 여러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뭐 인성도 보고 성실성도 보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회사에서 MBA를 갖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단순히 방송에서 보여지는 부분만 아니고 이런 경력적인 부분에서 여러모로 검증이 됐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페어 아이콘답게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는데요. 급등주의 타이밍에는 늘 현성찬 전문가님이 계십니다. 저희 방송 첫 방송이신 만큼 선물로 여러분을 위한 주식 입문서를 준비하셨는데요.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반도체 테마 관세 유연성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방산 테마는 관세 피난처로 오름세 보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포함한 품목별 관세를 곧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게는 예외적인 유연성을 줄 수 있다는 발언에 시장은 전면 관세보다는 부분 면제 가능성에 주목을 했고요. 특히 관세 시점도 머지않은 미래 다음 주 발표로 예고가 되면서 충격을 선반영한 주가에는 오늘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아이폰도 관세 대상이고 역시 유연성을 고려 중이라는 발언은 테크 전반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어줬는데요. 결국 오늘 시장은 압박보다는 여지에 주목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공급 기업인 이녹스 첨단 소재 6%대 강세 보였고요. 테스트 속해 전문 기업인 마이크로 컨텍솔 4%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방산 테마인데요. 미국발 관세 이슈가 확산되면서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방산업종이 대표적인 피난처로 떠올랐습니다. 방산은 수요의 대부분이 각국 정부와의 계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나 무역 전쟁의 여파가 적다는 점도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중동발 국방 예산 확대, 한국산 무기 체계 도입 확산과 같은 내용이 맞물리면서 K방산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는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들이 수혜주로 올라왔는데요. 방산의 수주 잔고가 30조 원 이상인 데다 올해도 해외 수출 비중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시스템 3거래일째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도 8% 가까운 오름세 보여줬고요. 하나오션 3%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 넘게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반도체와 방산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알테오젠 종목이 오늘 또 이제 좀 견조한 상승을 보였죠. 알테오젠이 한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알테오젠이 상승할 때에는 뭐 늘 항상 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예, 같이 했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 최근에 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가 좀 많이 하락했죠, 그렇죠? 지금 사실 뭐 매수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올랐지만 코스닥 대장주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의 대명사고요. 그리고 이제 빅파마가 사실 뭐 줄 서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ADC 또 이제 그런 쪽과도 지금 이제 넘버원 회사인 다이치 산큐하고도 계약을 최근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일단 가장 강한 업종이 바이오텍이에요. 할로자임이 사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강한 그런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원조인 할로자임을 갖다가 압도하는 할로자임이 시가총액이 10조를 지금 넘는데 알테오젠은 그거의 거의 2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뭐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한 뭐 2시간 정도는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넘버원의 원래 그 비만 치료제의 그 넘버원이 일단은 그 유럽의 회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그거보다 일라이 릴리가 시가총액이 한 2배 정도 합니다. 노보노디스크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조보다 오히려 성능도 좋고 부작용도 덜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제 최근에 2조 원대 기술 수출을 갖다가 했는데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결국은 특허가 사실 뭐 문제될 게 없다. 그렇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인 빅파마에서 그렇게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 할로자임보다 좀 압도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을 갖다가 하게 된 그런 가장 큰 이유가, 할로자임도 물론 작년 기준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뭐 한 6천억, 7천억 나오는 그런 엄청난 회사죠. 근데 사실 알테오젠은 사실 이제 이익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한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알테오젠과 계약을 하는 회사들이 각 분야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매출 1위인 머크, 예,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의 이제 세계 1위를 향해서 지금 이제 꾸준히 좀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산도스, 그리고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또 이제 ADC 쪽에 이제 세계 1위인 다이치 산쿄, 이렇게 전 세계 1위인 기업들과 지금 계속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더 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빅파마의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추가 기술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알테오젠은 제가 사실 되게 적기일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이제 알테오젠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게 사실 5만 원, 6만 원대였었거든요. 2023년 9월 달에. 그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텐베거 기법에 이제 알테오젠이 처음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텐베거가 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정말 45만 원까지 가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서울경제에서 40만 원 이상부터는 사실 이제 좀 그 공략주로 추천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비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그리고 40만 원이 넘어서서 잠깐 순간적으로 45만 원이 갔지만 그 뒤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급락했을 때 또다시 공략을 많이 했어요. 또다시 공략을 많이 했고 또 많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아마 느끼시는 게 그걸 거예요. 저 사람하고 함께 저 사람한테 주식을 배우면 손해볼 일은 없겠다. 네. 실제로 제가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2650에서 2300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손절이 하나도 없었고 보유 종목도 다 플러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보이는 것의 화려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끌리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오히려 주식 투자 이런 쪽에 있어서는 계좌 뭐 수익 인증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면에 실제로 종목을 몇 종목이나 가지고 있느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하실 때 한 5종목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근데 뭐 종목을 갖다가 뭐 30종목, 50종목 가져가면 그중에 사실 뭐 치고 받으면서 좋은 것도 나오고 뭐 안 좋은 것도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나중에 계좌가 그만큼 컨트롤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느끼실 거예요. 정말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내가 수익을 못 봤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눈에
눈앞에서 당장에 보이는 그런 인증이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면에 실제로 어떻게 계좌가 운영되느냐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타이밍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손해볼 일은 없겠다. 근데 보시면 타이밍들이 한 70%, 80%는 하루 이틀 내에 다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알테오젠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일봉 그리고 이제 주봉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사실 알테오젠은 이제 여러분들께 이 시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공략을 갖다 하고 지금은 이제 알테오젠을 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이제 삼각형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모멘텀이 나와서 신고가를 갖다가 뚫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알테오젠을 이 시기에 텐베거에서 목표가가 대부분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 기간에 또 계속 또 빅파마와의 또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생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기법 자료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수익률을 갖다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 알아보고 왔습니다. 관세 여파에도 기술력으로 저력을 보이면서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이어갔던 하루였는데요. 빅파마와의 협업 소식에 알테오젠의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코스피 대장주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디램 매출 1위에 올라섰는데요. 네. 이 종목은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오늘 그 하이닉스 기사를 갖다가 보는데 모 증권사에서 이제 그 상위 1%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그래서 하이닉스가 나오더라고요.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하이닉스가 이런 날에도 오늘도 하락을 했다. 왜 하락을 했지? 막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적어도 지금 가격에서는 걱정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사실 뭐 당장 뭐 오늘 사서 오늘 수익을 내고 막 그러면 좋겠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면의 계좌가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포인트가 지금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를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누른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올해는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누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당장에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하이닉스가 6조 8천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영업이익률이 35%에서 4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매출을 갖다가 한 80조 후반, 80조 초반, 초중반을 갖다 보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35조가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조금만 더 하면 거의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이 사실 10% 초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좀 밸류에이션을 갖다 높게 받는 게 맞겠죠.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35조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120조 정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진짜 한 뭐 4배 정도의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불안하실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또 이제 중국 모멘텀. 중국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한 뭐 2월 그때부터 해서 뭐 스마트폰을 갖다가 사고 그리고 PC를 갖다 새로 구매하고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주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었죠. 그래서 어쨌건 레거시 반도체, 즉 메모리 그러니까 뭐 이제 고사양 그런 게 아니고 구 메모리 쪽에서 지금 이제 수요가 발생을 갖다 해서 지금 이쪽도 수익이 나고 HBM도 수익이 나고 그런 구조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미국 빅테크 폭락의 가장 큰 피해주였죠, 그렇죠? 트럼프 관세 이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이닉스 역시 진짜 하이닉스의 상승마다 제가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폭락을 갖다가 할 때면 제가 이제 여기서 하이닉스를 갖다가 알려드릴 때가 이 시기였었고요. 보시면은 6거래일 만에 22%, 23%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에도 바로 지금이 매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하이닉스는
뭐 당장 오늘이라도 이렇게 공략적으로 여러분들께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오늘은 또 다른 종목이 있으니까 또 하이닉스는 앞으로 제 방송을 또 보시다 보면 제가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권유를 좀 추천을 갖다가 하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사실 주가가 많이 뭐 급락을 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뭐 하이닉스를 갖다가 22만 원, 20만 원 요럴 때 이제 지금 뭐 매도를 하고 뭐 지금은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코스피 대장주 SK 하이닉스 짚어보고 왔습니다.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삼성전자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 모멘텀으로 메모리 수요도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테마, 한화그룹주 테마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트럼프의 관세에 비교적 자유로운 테마가 조선과 방산인데 네. 이 모두를 아우르는 그룹이 바로 한화그룹이잖아요. 그쵸. 이 자세한 설명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자, 일단 하나그룹주는 아시다시피 사실 뭐 수년 전에 이제 그 삼성 테크윈을 갖다가 인수를 하면서 사실 그게 이제 100조가 돼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오고 그리고 뭐 하나 비전이 나오고 여러 기업들이 거기서 파생이 됐습니다. 자, 일단 뭐 트럼프 하에서 여전히 방산과 조선 쪽이 지금 좋을 거로 보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렇죠? 트럼프가 이제 조만간 이게 이제 그 어제 나온 그런 기사인데 타국에서 최첨단 선박을 갖다가 구매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뭐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불과 얼마 전에 이제 그 알래스카 주지사가 왔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런 뭐 임원진들 갖다 만나고 그랬는데 뭐 결국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 쉐빙선 뭐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사실 지금 그런 뭐 방산 그런 쪽에서는 중국을 다 압도를 하는데 중국에 압도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해군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군 쪽에서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전에 우크라이나 혹은 지금 뭐 중동 쪽의 리스크하고 달리 이 해군 쪽은 사실 이제 앞으로의 리스크가 벌어질 수 있는 곳은 아시아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군의 역할이 중요하고 미국의 조선업이 재건될 때까지는 일단 동맹국에서 군함을 갖다가 이렇게 구매를 갖다 할 계획을 갖다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2.0 각자 도생 시대죠, 그렇죠? 예, 방산주의 사이클이 지금 4년째 이어져 오는데 좀 더 길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일단 뭐 핵심은 유럽이 자력 방어를 위해서 방위비를 갖다 매년 376조를 더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2.0 시대의 대표 수혜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80만 원 찍었다가 그리고 이제 종가에는 79만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신고가를 갖다가 돌파하는 흐름이 어제 나왔는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거래량을 갖다가 수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약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을 정말 진정한 신고가로 보기엔 약간 좀 무리가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유상증자가 기준이 24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20일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약간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0일, 그러면 이제 다음 주겠죠.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일단 뭐 10만 원 정도는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이제 전에 뭐 다른 방송에서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 원, 그리고 하나오션은 10만 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공부방에서도 여러 번 하나오션을 또 이제 타이밍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이렇게 뭐 상승을 갖다가 하는 모습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아직 한창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한화 비전으로도 되게 타이밍을 많이 잡아드렸는데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잘 오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모멘텀은 세 가지죠. 우주, 방산, 그리고 조선.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이 한화 시스템을 좀 부각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세 종목을 방산, 조선으로 보시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반도체 쪽, HBM 쪽에서 한화 비전까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종목으로 계속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코스닥 대장주, 코스피 대장주, 그리고 한화그룹주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급등주에 대한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기다리던 기법 시간인데요. 이 급등주를 선별하는 전문가님의 비결이 궁금한데 이름이 오작교 기법으로 꽤 아름다운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앞에서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급락하는 그런 우량주, 네. 네, 드라마틱한 그냥 터닝 포인트가 아니고 좀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가 어딜까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포착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견우와 직녀가 어쨌건 뭐 우여곡절로 해가지고 뭐 헤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 이제 오작교에서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추세라는 게 있죠. 추세라는 게 이제 상승 추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상승하는 추세가 있고, 그리고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추세가 있고,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크게 이탈을 갖다가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주식 투자에서는, 주식 시장에서는. 그럼 이제 이렇게 횡보하는 추세인데 갑자기 급락을 갖다가 하면은 결국은 이 추세로 갖다 이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발생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추세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이탈할 때 공략을 갖다가 하는 방법이 오작교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반등의 구간을 갖다가 자율 반등 구간 혹은 이제 무위험 회복 구간이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결국은 이제 추세에서 단기 급락해서 단기 이탈을 갖다가 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앵커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 PDF 파일을 갖다가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기법에 대해서 이제 다룬 내용들 PDF 파일을 갖다 그대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작년에 이제 HLB라는 주식이 연초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다가 갑자기 좀 이렇게 주가가 뭐 4만 원 부근까지 급락을 했을 때 이제 그럴 때 요런 그 오작교 기법을 통해서 주식을 매수를 갖다 했는데 결국 투매를 이렇게 반대로 매수하는 방법. 네. 아, 내가 주식을 갖다가 진짜 내가 파는 자리가 바닥이었고 거기서 급등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 반대 세력이 받는 주식을 잡는 기법이 결국 이 기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후로 해서 주가가 이제 13만 원까지 네, 그렇게 한 3, 4개월 만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 자, 하락 추세인 종목 2차 전지가 급락을 갖다 했을 때에도 작년에 이렇게 에코프로란 주식이 이렇게 막 계속 하락하다가 갑자기 막 급락하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이 이렇게 급락할 때 매수하는 하락 추세인데 거기서 투매가 나올 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기에 보시면은 에코프로란 주식이 한 며칠이 지나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 60만 원에서 90만 원, 50%가 4일 만에 급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들 순식간에 투매를 갖다가 진짜 말아 올리면서 네, 그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들 그런 게 나오게 되고요. 상승하는 종목 이렇게 단기간에 네오셈이라는 종목 또한 시가총액이 당시에 한 뭐 1조 2천억 정도 했었는데 이 주식이 이제 AI 때문에 3배가 올랐어요. 5천 원에서 15,000원까지. 그러면 되게 강력한 상승 추세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주식이 갑자기 상승 추세에서 순간적으로 이탈하면서 9,000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정말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순간 앞이 깜깜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오작교 기법을 통해서 이럴 때 뭐 10,000원에서 9,000원 이렇게 주식을 갖다가 매수를 갖다가 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자, 이렇게 상승 추세 종목이 급락했으면은 이런 거는 막 상한가가 나오고 네, 그런 급등이 나옵니다. 순식간에 9,000원에서 17,000원까지 네, 이런 반등이 추세가 좋은 반등이 나왔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추격 매수 할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추격 매수를 하고 나면 불안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미처 회의 갔다 왔는데 주가가 폭락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미 한 10년 동안 겪고 그다음부터 이제 더 안전한 투자가 뭐가 있을까? 더 안전하면서 고수익 그런 투자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급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를 갖다가 찾는 게 이러면 사실 우리가 주식을 급하게 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주식을 뭐 제가 미리 살 수도 없겠죠. 그렇죠? 살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하락하는 주식을 제가 왜 먼저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매매 그런 우려도 없는 거고. 그리고
빠지면 더 살 수 있고, 네. 일단 제가 손해보지 않을 자리에서 보통 주식을 매수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도 그렇게 별로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손절이 없겠죠. 자, 특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대형주예요. 그리고 좋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미 분석이 끝나야 돼요. 그 종목에 대해서. 자, 거래량은 작을수록 신뢰도가 크겠죠. 예, 거래가 막 실려가지고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면 사실 그 종목은 좀 더 하락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은 뭐 오히려 이제 네, 거래가 좀 작을수록 단기에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특별한 악재 없이 시장 때문에 급락한 거. 제가 이제 한 4일 전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다가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 이제 25만 원 이하에서 그렇게 뭐 이 종목 우리나라에서 로봇 1등이고 뭐 삼성의 휴머노이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익률이 어느새 한 뭐 14%, 15% 났더라고요. 근데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포트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되게 편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격도를 갖다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격도 부분, 특히 이제 60분 이격도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보시면 이제 낙주 매매, 낙주 수익 매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템베거 기법, 그리고 이제 오베리 기법, 이런 기법들의 그런 이게 한 100페이지 되거든요.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뭐 핵심 그리고 이런 기법들을 쉽게 담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료 갖다 보시면서 공부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미리 보기로 좀 보시면 1강에서도 가장 첫 번째 장이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지 않는 법.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게 뭐지 그럴 텐데 그런 내용들 이렇게 월간 차트를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제가 여기서 알려드립니다. 꼭 공부를 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오작교 투자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저희 왕이 될 상한가에서 현성찬 전문가님 정말 어렵게 모신 만큼 첫 방송 선물로 주식 입문서 PDF를 준비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내일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내일 왕이 될 종목 HD 현대일렉트릭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네. 시장 미국에서 점유율 1위인데요. 올해도 호실적이 기대되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근데 오늘 좀 빠졌어요, 또. 맞아요. 자, 일단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기업도 제가 분석은 끝났는데 이게 왜 뭐 아무튼 뭐 지금의 트렌드하고 약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뭐 지금은 걱정할 만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올해 1분기에도 일단 뭐 좋은 그 스타트를 할 것 같고요. 호실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4분기에 일단 그 이연 물량으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컨센은 당연히 상회를 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AI 뭐 딥시크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뭐 AI 쪽이 약간 좀 부진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지금 제가 뭐 사실 뭐 알아보니까 진짜 풀 가동을 갖다가 해도 따라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요를 갖다가.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장사가 비즈니스가 잘 되고 보편관 수량도 제한적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현대일렉트릭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갖다가 보유를 하고 있고 또 계속 캐파를 갖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AI 쪽에 일단 뭐 그 인프라 쪽에 지금 깊은 조정을 갖다 받고 있죠.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종목도. 근데 지금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하기에는 뭐 괜찮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뉴스에도 보시면 이제 뭐 지금 저가 매수 기회가 뭐 지금 이제 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제 기사도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증권사에도 이런 내용을 갖다가 올리고 있는데 뭐 저 역시도 지금 이제 괜찮은 그런 매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그 영상을 보실 때에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지나고 보면은 사실 손해인 종목이 거의 안 나옵니다. 대부분 다 수익이죠, 그렇죠? 지금도 역시 뭐 조정을 갖다 보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은 이제 좀 하락할 때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뭐 매수가는 일단 뭐 내일 시초가 정도로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목표가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뭐 좀 낮게 35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확인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메모하시고 그리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세 자릿수 상승률을 자랑하는 현성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특히 비만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펩트론, 오늘장에서도 최고 175%까지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타점, 여러분도 장중에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리해주신 세 가지 강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 테마에서 알테오젠 짚어주셨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와 2조 원대 기술 수출 이전을 맺으면서 독보적인 기술력이 부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 분야별 1위 빅파마와 협업하면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반도체 안에서 SK하이닉스 짚어주셨는데요. 디램 매출이 삼성전자를 올해 넘어섰고 여기에 더해서 1분기 실적이 삼성전자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으로 메모리 수요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마, 한화그룹주 테마 올라왔는데요.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 산업인 방산이 미국발 관세 후 무풍지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 속에서 저희가 다음 주에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내일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인프라 확장, 그리고 미국 내에서 초고압 변압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엘라베마 법인 내에서 제2공장에 대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는 3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